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겁니다. 로마가 떠나고 나서 완전히 조각조각 나뉘었던 브리튼 섬이 있잖아요. 이 섬이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사건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과정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무시무시한 기록이죠. 이전에 결코 없었던 공포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사실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바이킹의 침략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점까지 오게 된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 서기 410년입니다. 수백 년 동안 브리튼 섬을 지켜주던 로마 군단이 철수해버립니다. 갑자기 보호막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겨버렸죠. 이 섬은 이제 북쪽에 사는 픽트족 같은 외부 세력들의 공격에 그대로 정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되고 만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당시 브리튼의 왕들이 묘수를 하나 냅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게르만족 전사들을 돈 주고 데려와서 용병으로 쓰기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이 용병들이 와서 싸워 죽이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고용한 왕들을 배신하고 이 땅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유트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이 항상 싸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평화롭게 정착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몰아내는 그런 폭력적인 정복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튼 섬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착민들이 만들어낸 세상은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어떤 통일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 좀 쓴다 하는 전사 족장들이 저마다 왕노릇을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초기 앵글로색슨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그림이 쫙 보여주는데요. 혹시 베오울프라는 서사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바로 싸움에서의 명예 그리고 용맹함이었어요. 한마디로 전사들의 사회였던 거죠. 왕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왕한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세인이라고 불리는 정예 전사들이 새로운 지배층이 된 겁니다. 이때는 아직 글자도 없었고 자기들만의 신을 믿는 이교도 사회였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이 작은 왕국들이요, 서서히 몇 개의 큰 세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헵탈키, 우리말로는 7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7개의 주요 왕국이 나타난 건데요. 이 7왕국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가 또 뒤통수를 쳤다가 전쟁을 벌였다가 하여튼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경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딱 한 사람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바로 아서왕입니다. 아니, 아서왕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전설 속의 아서왕은 사실 이 시대 인물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만약 아서왕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로마 브리튼계 지도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항했던 실제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살이 붙고 부풀려져서 우리가 아는 그런 신화적인 영웅 이야기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면서 분열되어 있던 앵글로색슨 왕국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기독교였어요. 근데 잉글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기독교가 두 갈래로 들어와요. 남쪽에서는 로마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온 켈트 기독교 수도사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전파했던 거죠. 당연히 이 둘은 부활절 날짜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664년에 휘트비라는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 방식을 따르자 하고 결정을 내린 거죠. 바로 이 순간 잉글랜드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나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황 아래 하나의 조직으로 처음 묶이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왕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싸움 제일 잘하는 전사대장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느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내려보낸 존재, 즉 신의 대리인이라는 신성한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단순히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돈을 찍어내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위상이 격상된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앵글로색슨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발전하던 바로 그때 잉글랜드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북쪽 바다에서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 바이킹이었어요. 이전에도 바이킹들이 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해안가 마을 좀 털고 돌아가는 약간 치고 빠지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서기 866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위대한 이교도 군대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잉글랜드 땅 전체를 정복해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들의 진격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866년에 북쪽의 노선부리아가 무너지고 869년엔 이스트 앵글리아, 870년엔 머시아까지. 아니 불과 4, 5년 만에 앵글로색슨의 주요 왕국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간 거예요. 871년이 되자 이제 앵글로색슨족에게 남은 마지막 보류는 남쪽의 웨식스 왕국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잉글랜드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웨식스의 왕 알프레드, 훗날 대왕이라 불리게 될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의 시작도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처음엔 바이킹한테 계속 밀려서요. 군대도 다 흩어지고 혼자 습지대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알프레드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빵 태워 먹고 아줌마한테 혼났다는 이야기.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아서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알프레드의 승리가 바이킹을 잉글랜드에서 완전히 쫓아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는 바이킹과 협상을 해서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은 바이킹의 법이 통하는 땅, 즉 대인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사실상 둘로 나뉜 거죠. 하지만 덕분에 앵글로색손족은 한숨 돌리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프레드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그냥 싸움 잘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위대한 전략가이자 나라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이킹의 재침공에 대비해서 전국의 요새 도시들을 쫙 건설하고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일된 법을 만들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도 정비합니다. 심지어는 라틴어로 된 중요한 색들을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교육을 장려했어요. 왜? 앵글로색손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이 모든 개혁이 바로 훗날 통일 잉글랜드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의 법 중에서 베레길드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 목숨값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법으로 정해진 돈으로 보상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끝없는 피해 복수를 막고 사회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알프레드가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 놓으니까요. 그의 뒤를 이은 자식과 손주들이 마침내 잉글랜드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알프레드의 아들인 에드워드와 정말 대단한 여장부였던 딸 에설플레드가 힘을 합쳐서 바이킹 땅, 즉 데일로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프레드의 손자인 에설스텐이 마지막 남은 바이킹의 심장부, 요크를 정복해내죠.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거의 한 세대에 걸친 이 가족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서기 937년 에설스텐은 역사상 최초로 전 잉글랜드의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 군당이 떠난 뒤 500년간 혼돈과 분열의 땅이었던 이곳이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거쳐 마침내 잉글랜드라는 하나의 왕국으로 탄생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결국 잉글랜드의 탄생 역사를 보면요. 외부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분열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 힘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가들은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